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매번 식구들과 함께 있다가 집에 갈 시간 되면 기차를 놓치는 일이 덜어 있었거든요. 여하튼 이번에도 기차를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마산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고향에 홀로 계시는 노모의 생신이어서 모처럼 가족들이 고향집에 다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 오던 길이었답니다. 저는 식구들을 만나는 게 늘 부담스러워요. 식구들은 언제나 제게 늘 결혼 안 하냐고 했지만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결혼은 어느덧 점점 제게서 멀어져 갔고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정고향에 갔다가 서울역에서 내렸고 역을 나오다가 수많은 노숙자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는 제가 1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라서 이렇게 글을 남겨본답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중에서 유독 다르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더군요. 나이가 유독 젊어 보이는 게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도 더럽고 바래진 것은 물론 겉모습만 봐도 꽤 죄죄해 보였지만 뭔가 다르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것 같은 느낌의 30대 정도의 노숙자로 보였어요. 워낙 평상시에도 남들에게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에게 힘이 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에 그 많은 노숙자들 중 그래도 그 젊은 총각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답니다. 식사는 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없이 제스처로 가진 돈 있으면 좀 달라고 하더군요.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 역시나 30대 초반 정도의 남자로 보였고 젊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충동적으로 그 젊은 노숙자에게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자면 추울 테니 우리 집에 가자고 말을 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엔 11월 초겨울 날씨였고 겨울 점퍼 하나 없이 그곳에서 잘 그 총각을 생각하니 안쓰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총각이 들은 채도 안 하고 다시 그냥 돈이나 있으면 돈 좀 달라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못하고 어딘가 미숙해 보이는 게 살짝 모자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진 돈도 마땅치 않고 우선 집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리 집으로 같이 가면 그때 돈 주겠다고 하니까 그 총각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믿음이 갔는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그 노숙자 총각과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는 저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이 탄 총각의 행색이 완전 거지꼴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급기야 택시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기사 아저씨는 차 창문을 다 열고 주행을 했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지불했고 그 총각도 함께 내렸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주위가 어색했는지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들어오라고 하자 그 총각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죠. 단촐하지만 그래도 방도개의 화장실 하나 딸린 집이라서 총각이 잠시 머물러도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일단 젊은 남자인데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남자를 혼자 사는 나이 많은 여자 집에 들이는 건 어찌 보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평생 모은 돈은 적을지라도 내가 벌어서 남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저였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숙자 총각에게 따스한 잠자리와 깨끗한 목욕과 배부른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미쳤냐고 할지 몰라요.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자 노숙자를 집안에 들일 수가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시선은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노숙자분들에게 봉사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가끔 노숙자분들의 식사도 대접하고 있는 저였기에 그냥 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 노숙자 총각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거리 생활을 오래 했으면 손은 검게 때로 쪄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카락은 떡이 되고 옷도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함께 이 좁은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일단 먼저 씻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 총각 역시나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람 때문에 이렇게 거리 생활을 하는가 싶었답니다. 저는 그 총각에게 우선 샤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고개를 돌리며 싫다는 식의 행동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다 세탁해 줄 테니 여기 준비해온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전에 샤워부터 좀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들어가서 제가 대신 씻겨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총각이 알았다고 하면서 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위독부터 탈의를 시키고 보니 훤히 드러나는 앙상한 뼈가 보이더라고요. 거리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굶은 듯 보였고 겉으로만 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은 씻기기가 어려워서 하의는 옷을 입은 채로 씻겼답니다. 상의에 미지근한 물을 껴얹고 때타올로 살살 문질러주니 정말 구정물이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머리도 감겨주고 남는 칫솔이 있어서 이도 닦아줬답니다. 그렇게 발까지 씻으며 샤워를 마쳤고 저는 먼저 나가 있는다고 말하면서 씻지 못한 부분을 씻고 나오라고 하면서 수건과 새 옷을 주고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씻는 걸 싫어했던 이 총각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전 총각이 마저 샤워를 할 동안 배고픈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찌개와 반찬을 데펴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까 그 총각이 내가 준 옷으로 갈아입고서 제 쪽을 쳐다보며 쑥스러운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려워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앉으라고 했고 숟가락을 쥐어주며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껏 바보같이 말이 없던 그 총각이 드디어 말을 하더군요. 잘 먹겠다면서 이 은혜는 나중에 갚는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총각에게 이렇게 말 잘하면서 왜 이제껏 안 했냐고 하니까 대답 없이 그냥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찌개며 반찬이며 국이며 개눈 감추듯 먹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게 한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더군요. 씻고 나오니까 얼굴도 잘생겼길래 저는 속으로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데 왜 저런 생활을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차차 나중에 물어보기로 생각했고 그 총각에게 밥 한 공기를 더 퍼와서 주었더니 감사하다며 또다시 밥을 허겁지겁 먹더군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밥 3공기를 뚝딱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내 배가 부른지 뒤로 물러나며 무릎을 세우고 쪼그린 자세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보니까 남들과 눈 마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옆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여기서 한숨 자라고 말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자리에 눕는 걸 보고 제 방으로 왔지만 자면서 그 총각이 자꾸 걱정이 되더군요. 잘 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총각이 자는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잠이 들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전 다시 제 방으로 와서 잠을 청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순간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제 옆에 그 총각이 엎드려서 자고 있지 뭐예요. 그런데 그냥 잠만 자고 있었고 옷은 다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도 옷은 다 갖춰 입고 있었던 상태였죠. 저는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며 그 총각을 깨우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 총각 상태가 완전한 정상은 아니기에 깨우기가 좀 그래서 일어나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기로 했죠. 그리고선 전인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달걀 후라이와 흰쌀밥과 함께 내어주니 그 총각이 역시나 잘 먹더군요. 전 그 총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해서 내 방에 와서 자게 됐냐고 하니까 당신이 꼭 우리 엄마 같아서 제 방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는 어딨냐고 하니까 밥을 먹으며 밥과 반찬을 입에 한가득 씹은 채로 모른다면서 더 이상 그건 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서울역에 있게 됐냐고 하니까 허겁지겁 맛있게 먹던 밥과 반찬을 갑자기 천천히 씹으며 쥐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마저 밥상 위에 내려놓더군요. 저는 순간 내가 큰 실수했나 싶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 식사 마저 하라고 하니까 그 총각이 아니라면서 잘 먹었다고 하며 자기도 이제 그만 나가본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냐며 나가면 엄동설아니고 갈 데도 없지 않냐고 하니까 갑자기 그 총각이 제게 화를 내며 당신이 내가 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며 착각하나 본데 밥 한 끼 얻어먹고 한숨 재워준 건 나중에 꼭 다시 찾아와 보답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세탁해놓은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나가려고 하기에 제가 더 있다 가라며 말려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노숙자 총각은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 노숙자 총각을 잊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밍크코트를 세련되게 입은 중년의 여자가 우리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을 몰고 와 뒷좌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보니까 운전기사까지 있는 사모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여자가 차에서 내려 하는 말이 물어볼 게 있다면서 사진 하나를 제게 보여줬는데 바로 그 노숙자 총각이었죠. 그러면서 이 남자를 봤냐고 하길래 전 예전에 한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간 적 있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뺨을 내려치면서 너가 감히 우리 남편 보험금을 노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서울역에서 춥고 배고픔에 지친 것 같아 잠시 우리 집에 데려온 것뿐이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며 젊은 총각 데리고 와서 허튼 수작 하려고 했나 본데 어림도 없다면서 우리 남편 보험금은 다 내 앞으로 돼 있어서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는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다시 차를 타고 사라졌고 저는 그 여자가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둠 속 가로등 밑에 키 큰 남자 한 명이 우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집 쪽으로 다가가면서 그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바로 그 노숙자 총각이었습니다. 행세를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닌 평범하면서 깔끔한 모습이었죠. 저는 여기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며 이제 집에 들어간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 거 없다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진 신세 오늘 갚는다면서 당신같이 착한 아줌마는 처음 본다고 하며 그 자리를 떴답니다. 그 뒤로 그 총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링코코트 입은 여자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알 수 없었죠. 물어보고 싶었지만 순식간에 봉투만 주고 사라져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었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억 원가량의 수표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 수표가 위조 수표가 아닌 진짜 수표가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번의 호의로 이런 큰 금액을 받는 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전 그 수표를 다시 그 총각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다려봤지만 1년이 지나도 그 총각은 볼 수 없어서 다시 돌려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 돈은 정말 저에게 주는 성의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그 돈을 가질 수 없었기에 후원단체에 모두 기부하게 되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도 그 남자는 대체 왜 노숙자 신세가 되어야 했고 그 밍크코트 입은 여자는 대체 왜 내게 따귀를 때리고 남편을 언급했는지 모든 상황이 이해 불가였죠. 혹시 둘이 부부인가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와 그 총각의 나이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저 혼자만의 추측으로 생각해본 결과 그 총각에게는 아버지가 한 명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거액에 사망보험금을 가지고서 집을 나와 몸을 숨긴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내연녀 혹은 새어머니였던 그 밍크코트 여자가 보험금을 가지고 잠적한 그 총각을 뒤쫓고 있었고 뒤쫓다가 어떻게 찾았는지 우리 집도 알아낸 것이라 생각했죠. 그 총각은 아버지의 보험금이 수표로 돼 있어서 그걸 단번에 사용하지 않았고 때를 기다리기 위해 몇 년을 가지고만 있다가 몸을 숨기며 거지처럼 행세하며 잠적했던 척한 거고 지금은 다시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온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보험금 중 일부를 제게 성의 표시로 준 것이라는 생각도 이제 와서 해보게 되네요. 물론 이것도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니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저는 노숙자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노숙자의 모습이 어쩌면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다 제각기 이유 있는 모습이라 여겨졌으니까요. 노숙자에서 말끔한 청년으로 탈바꿈하여 나에게 다시 찾아와 1억을 전해준 그 총각은 지금 어디쯤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껏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잘생긴 총각이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그때 그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과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